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3월 2일 목요일 장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HMM은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22,450원 네, 정도. 네, 시가 대비 100원 빠진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볼린저 밴드 상단과 중단, 요 어떤 상승의 추세의 이 구간에 있는 요 상단과 중단선에 아직은 지금 움직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며칠 빠졌다고 해서 HMM이 다시 하락 추세에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연기금이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정확한 표현은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최소 5만 주에서 10만 주, 20만 주까지 매수를 해왔는데요. 매도는 한 1000주, 만주, 7000주 이렇게 꾸준히 해왔는데 오늘은 매수가 완전히 실종이 되면서 연기금이 어쨌든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2월 2일 이후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다만 2월 2일에 매도도 보게 되시면은 지금 보게 되시면 이때도 뜨문뜨문 매도를 했을 뿐 지속적인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어떤 단발성 매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잠깐 숨고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를 해줬습니다. 결국에 외국인의 매수와 연기금의 매수의 순매수의 합이 전일 약 7만 주 정도보다 훨씬 많은 상태이고요. 그 전전일은 약 4만 주, 전전전일은 50만 주, 전전전일은 절반 정도 수준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현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는 지금 보면은 2주 새 2배 뛴 해운우님, 펜오션은 뜨는데 HM 우울한 이유, 이런 부분 아마 HMM은 BDI 지수로 되어 있고 HMM은 SCFI 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물론 운임지수가 높으면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운임지수와 어떤 한 기업의 어떤 그 운임료 그런 계약 관련된 금액 책정들이 항상 어떤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기업의 전략과 운영 방식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비슷한 흐름을 갈 수는 있겠으나 그 어떤 선후 아니면 선행하는지 후행하는지 아니면 같이 따라가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HMM 동아시아 미 서한 구간 탄소 배출량 최저라는 지금 현재 발표가 되어 있고요. 결국에 해운도 탄소 배출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HMM 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들을 설명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탄소 저감, 탄소 배출 활동,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향후에 생존을 위해서 어떤 종속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영역이지, 어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사업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미래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석유화학 회사들이 탄소 배출의 절감을 위한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SK케미칼이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나 아니면 LG화학 등도 탄소 배출과 관련된 저감 활동 혹은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도 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운우님도 당연한 과정 속에서 또 이런 탄소 배출의 저감 활동들을 어떤 그 선박에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적용을 하지 못할 경우 운임 비용의 증가, 비용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이익률 감소 등에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HMM은 당연히 국내에서 해운 업계의 선도주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일본 기준으로는 3일 연속 음봉이지만 어쨌든 그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재 상단과 중단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만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만 사실은 내일만 양봉을 띄워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다시 반등을 해서 약 한 24,000원 조금 안 되게까지 한 23,700~8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8%, 뭐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차장고 같은 경우에는 다시 16만 주가 상승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순매수. 왜냐? 외국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하면은 프로그램은 매수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은 매수를 했고, 뭐 다양한 뭐 다른 것들도 볼 것들도 사실은 좀 없긴 합니다만, 뭐 지금 오랜만에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면 4분기 매출액은 확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확 줄었고요. 단기 수익도 확 줄었습니다만 부채 비율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현금 유보율은 꾸준하게 늘어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 기업이 뭐 지금 페노션 한번 볼까요? 페노션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노션은 일본 기준 상단을 뚫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 다만 페노션도 2007년도에 99.40%이기 때문에 STX였죠. HMM은 93%이기 때문에 뭐 이거 뭐 조삼모사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이 최근 고점 대비 56%고 페노션은 47%였나요? 네,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건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은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좀 더 가벼운 기업일수록 어떤 그런 등락폭 여러 가지 조그마한 뉴스들의 영향을 더욱 더 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HMM 다른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무시하고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1월 27일에 일본 기준 볼리지밴드 밴드 상단 돌파하면서 단기 과열을 찍고 바로 사실 이때 이 일본 기준 볼리지밴드 밴드 상단을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만 놀았으면은 사실은 라인 따라 올라가면서 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 과열인 상태에서 어떤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레퍼런스들 아니면 레포트들이 어떤 턴어라운드 됐거나 아니면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들의 뉴스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이런 단순히 수급에 의한 주가 상승은 당연히 기업의 어떤 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숏을 치기 좋은 하락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먹잇감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을 사실은 한번 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분명히 24,000원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아니면은 매매 동향이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어떤 매매 동향이 바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